부터 시작하고 일단 오늘은 첫 번째 경기 바로 들어간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어제 하루를 쉬었었던 두 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선발 투수가 브래디시랑 바로우즈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지껏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도 분석 보시고 여기저기 비교도 하실 거예요. 아마 비교도 하시고 하실 텐데 여기에 혹시나 오늘 경기에서 바로우즈가 선발 투수다 해가지고 얘에 대한 분석만 해가지고 경기 결과를 예측해놨다. 걸으시면 됩니다. 그 채널은 제가 그런 채널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모릅니다. 근데 혹시 다른데 비교하시다가 바로우즈가 선발 투수니까 얘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놨다. 그러면 그 채널을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경기 바로우즈는 선발로서 3이닝만을 소화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애쉬크래프트가 등판해가지고 애쉬크래프트 체제로 6이닝 이상으로 그러니까 7회까지 최소 7회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피츠버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우즈가 짧게 던져준 다음에 내려가고 이제 애쉬크래프트 체제에서 얼마만큼 또 버틸 수 있는지 피츠버그가 원정에서 당연히 열세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잘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볼티모어가 1.45배당을 받았는데 사실 그 정도 받을 만큼의 볼티모어 전력은 지금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실로서는 지금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타선에서 오닐 크루즈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러츠맨도 빠져 있고 웨스버그도 빠져 있고 지금 부상으로 인한 타격 전력 누수 자체만 따지고 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타격으로 좀 이어주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 잭슨이 그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외야에서의 공백도 메워주고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받쳐주게 하게 만든 거는 있는데 오늘도 바라우스가 이번 시즌 평년 동안 보여줬던 성적 자체만 보면 3이닝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애쉬크래프트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을 때 마운드는 더 강해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게 돼요. 특히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던 이 피츠버그가 최근에 보여줬었던 이 불펜에서의 마운드에서의 우위 이거만큼은 진짜로 이제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만큼 단단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13경기를 치르면서 마운드의 평균 ERA가 3.69가 기록됐었고 이 성적이 조금 떨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상위 메이저리그 전체 랭킹 7위권에 해당하는 단기 기간 성적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마운드에서의 우위가 좀 나타났었던 이 모습들이 받쳐주고 있는 피츠버그이기 때문에 최근에 타격에서도 피츠버그가 보여준 부분은 분명히 꽤나 많은 분들이 당황스럽게 어떻게 보면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던 경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운드에서 버티고 꽤나 이렇게 타격으로 좀 점수를 내고 물론 그 성적 자체가 마운드에서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승수를 쌓을 수 있었을 뿐이지 타격에서 완벽하게 터졌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오닐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팀 타율도 동일 기간 동안에 2할 2푼 7리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점수가 피츠버가 마운드에 지키는 수준만큼 또 마운드에 힘을 실어주는 점수를 내기는 브래디시를 상대로도 상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늘 8.5점의 기준점이라면 언더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 해외에서 볼티모어 구매율이 68%가 구매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68%가 구매가 되었습니다만 피츠버그 구매율까지 전체 100% 비중 중에서 자금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44%밖에 구매가 안 됐을 만큼 오히려 피츠버그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역배도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볼티모어 정배를 보고 있으시다면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오늘 뭐 제가 또 경기 추세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실제로 지금 이 방송을 하기 전에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한 경기, 주 6일 한 경기 세부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오늘은 좀 전공법으로 다가가 보자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로 켜놓고 분석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슥슥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따라오지 아마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경기 정도는 그래도 뭐 내가 어차피 매일 하는 분석이니까 그냥 캡처 따가지고 조금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멤버십 분들 같이 봐보자 해갖고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왔습니다.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제 방송 이제 새로 유입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분석한다는 걸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선발 투수의 이 좌우 타자 상대로 구종별로 이 성적들을 봅니다. 구종별로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적이 어떤지 뭐 직구는 많이 맞고 있죠 실제로 여기 보면. 근데 뭐 변화구는 또 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좌타 우타 성적 다 다르니까 이걸 따내고 어제 출전했던 라인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오늘 좌투수니까 좌투수대로 또 성적 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똑같이
닿다고 해가지고 라인업별로 이렇게 했을 때 시나리오상으로 얘가 칠 수 있고 얘는 못 치겠네 했으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죠. 이때 치고 나가더라도 여기서 못 치면 점수를 못 내겠구나. 아니면 여기서 쳤으니까 여기 또 치면 여기서 기회가 올 수 있겠다. 투수가 볼질이 있네. 이거 좀 기회가 좀 살아나가지고 잘 될 수 있겠다. 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보는데 이렇게 오늘 좀 이 경기도 시각화해서 좀 보면서 분석을 해드린 걸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볼질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좀 큽니다. 볼질이 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닌데 저번 경기에서 볼넷 5개 나오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였었고 칸티뉴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불펜 투수에 있을 때부터 새 가슴이에요. 그만큼 이 볼넷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선수이고 최근의 경기만 보더라도 4개에서 2개의 볼넷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넷 출루가 문제가 되는데 결국 관건은 뭐냐면 이 볼넷 출루가 이루어지더라도 과연 그게 기회를 살려갖고 점수를 낼 수 있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캔자스시티의 라인업에서 지금 점수를 낼 수 있는 타자가 가르시아밖에 없어요. 가르시아 말고는 그나마 하위 타선에서 이사벨 정도가 공략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바위주가 없는 것이 많이 크죠. 지금 3경기째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또 기사가 떴습니다. 바위주에 대해서 바위주가 지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said he feels better 괜찮아지고 있는데 이날 저녁에 했던 그 활동 자체가 애초에 배팅이 아니에요. 배팅 러닝 달리기랑 이제 글러브 캐치볼 정도만 하면서 컨디션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 아직까지도 타선에 들어올 만큼의 컨디션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가 없을 거고 오늘 경기에서도 바위주는 못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러면은 바위주가 지금 최근 3주 동안에도 타율이 좌투수 상대로 3월 8푼 가까이가 기록이 되면서 팀 내 중심을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위주가 없는 타선에서 캔자스시티가 좌투수 상대로 최근 3주 동안에 개인 타율 3할을 넘긴 타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칸티뉴가 볼질하는 것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캔자스시티 타선이 이 응집력을 보이기에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카메룬 같은 경우도 이미 클리블랜드에게 한번 호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이닝 정도 선에서. 근데 그 성적이 오늘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요. 어제도 빅이닝 나와서 클리블랜드가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지금 오늘 경기에서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룬이 오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어제는 좌타자들이 6명 스위치터 포함해서 가지고 좌타석에 들어선 타자가 6명 7명이었다면 오늘은 클리블랜드가 라인업을 좀 바꿀 겁니다. 카메룬이 좌타자에게 굉장히 강해요. 1할 때 피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타자들로 좀 비중을 바꾸면서 어제 나왔던 루키 케이프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네일러 대신에 오늘 아마 헤드게스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거기에다가 슈네이만도 아마 오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좌타자들 좀 내리고 우타자들 오늘 노엘 그 다음에 존스 그 다음에 아리아스가 지금 DTD 걸려있어서 좀 모르겠는데 플라이는 나올 겁니다. 플라이 나올 거 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 선에서 비교를 해봐도 대응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홈런이 조금 주의할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근에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선발 싸움에서도 단 점수가 많이 나긴 어려운 구조가 될 것 같다라고 보게 됩니다. 불펜에서도 어제 셰코니가 8이닝을 던지면서 클리블랜드는 불펜을 좀 아꼈고 캔자스시티는 오늘 경기에서 클라크랑 그 다음에 다니엘 린치가 못 나오게 될 텐데 그 외 선수들 봤을 때 지금 슈레이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투수들에 대해서도 캔자스시티의 마운드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최근 성적이. 그래서 오늘 점수는 좀 덜 나지 않을까. 기준점이 7.5점으로 잡힌 거에 대한 근거는 명백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사이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워싱턴입니다. 어제도 분명히 이 경기도 말씀을 또 드린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이 경기 마이애미의 배당차가 또 0.2배당 차이 난다고 이 얘기하면 또 지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0.2배당 차이 났고 역배 났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구매 자금 자체가 워싱턴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던 경기였었고 개판 터지면서 워싱턴 대승을 했었죠. 이 타격에 있어서 워싱턴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카발리가 보여주는 이 피칭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더 컸다라는 거 제가 어제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싱턴이 어제 오사와라를 꺼내가지고 막판에 던지긴 했는데 그래도 타격에서 더 앞서 나갔던 조시벨의 진짜 미친 활약과 함께 제임스 우드, CJ 브람스, 가르시아까지 쳐야 될 애들이 다 쳐서 이긴 거예요. 가장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딜런 크루즈가 나와가지고 어제 이제 4만타 경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딜런 크루즈가 이번 시즌 그 제임스 우드와 함께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되는
그러니까 루키 시즌이죠. 루키 시즌을 제대로 보내는 가장 주목해야 되는 타자 뽑아라고 하면은 이 워싱턴의 제임스 우드랑 이 딜런 크루즈였어요. 근데 딜런 크루즈가 시즌 초반에 말아먹었었죠. 그래서 많이 삽질을 해가지고 좀 떨어졌었는데 이 딜런 크루즈가 막판에라도 이렇게 살아나버리면 워싱턴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워싱턴이 이제 결국 이제 마이애미에게 앞설 수 있는 가능성 그거는 기대값은 장타력에 있다라고 좀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도 올라왔던 투수들이 모두 홈런을 맞았었고 마이애미는 4명의 투수들이 모두 홈런을 맞았었고 오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마이애미가 좀 더 공략 당할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그럼에도 이제 마이애미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이애미 자체만으로도 이게 성적이 그렇다고 꼬라박을 애들이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파커의 기량을 따지고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애미는 타격에서 어제보다는 선발에서의 득점 수준이 조금 더 잘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가 8.5점의 기준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마이애미도 오늘 경기에서 선발에서 조금 더 공략을 해주면서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면서 오버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오늘도 기대되는 쪽 기대를 해야 되는 쪽은 그 외그머니 그 웨가먼이랑 그 다음에 저 그 마르시 그 다음에 저 한 명 더 하면은 뭐 좌투수니까 역시나 또 시즌 성적으로도 빠질 수 없는 이 마이어스도 있고 로페즈도 있고 이런데 결국 자비 에드워즈가 결국 제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오늘 좀 더 효율적으로 점수를 더 많이 내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가 최근에 좌투수를 상대로 19타수 4안타를 좀 약했었거든요. 이게 그 상대 전적에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 성적을 살려서 오늘 조금 더 좋은 타격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좀 오늘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까지도 만드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승패 라인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버를 건드려야 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뉴욕 매치 경기입니다. 어제 이 경기는 정말 초유의 1대 0이라는 스코어로 정말 아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맥레인의 호투까지는 생각하면서 매치가 정배가 나왔던 거거든요. 맥레인 나름 호투를 했습니다. 근데 에런 놀라가 그 시즌 데이터를 가지고 뉴욕 매치의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싶습니다. 저는 도저히 저도 필라델피아 팬이고 놀라 잘하면 기분 좋아요. 왜? 이미 필라델피아는 이번 시즌 가을 야구는 확정이고 가을 야구를 함에 있어서 놀라가 잘하고 못하고는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지금 로테이션이 어떻게 들어간지가 진짜 과감하게 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필라델피아가 선발에서 산체스, 그 다음에 수아레즈, 오늘 나오는 수아레즈,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될 잭 킬러, 그 다음에 지금 에런 놀라 이렇게 4명이 받아주고 타이완 워커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원래 플레이오프에는 선발이 4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돌려줘야 되는데 놀라가 부진하고 있었으니까 항상 걱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가 잘해줬고 오늘 이제 좌투수 대결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머나야 대 수아레즈라고 하면은 오늘도 지표상으로 따지고 볼 때는 매치가 수아레즈 공을 쳐야 된다라고 일단 지표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아레즈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성적 반등세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이 8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8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수아레즈가 보여줬던 성적 자체가 홈과 원정에서 가리지 않고 털리면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후에 셋째 주 들어서면서 이제 최근 4경기를 치러서 퀄리티 스타트 3차례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했었던 애틀랜타전도 5이닝 동안 10피안타를 맞았지만 단 1실점만 하면서 그 특유의 범타 유도를 통해서 수아레즈가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최근 성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수아레즈가 보여줄 수 있는 성적 자체가 홈에서 원정보다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치 타선이 보통 타선도 아니고 그래서 공략을 당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결국 타선에 있어서 머나야를 상대로 과연 필라델피아가 또 침묵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좌투수가 된다라는 것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만 필라델피아의 OPS 수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홈에서의 OPS 수준은 어제 1대 0의 스코어는 도저히 나오면 안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만큼 또다시 그런 성적이 반복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선발에서 그래도 기대값에서 따지더라도 당연히 이건 정배 나오는 수아레즈가 등판하는 필라델피아 선택지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그래도 주력급으로 좀 구매를 하기에는 매치가 너무 약팀도 아니고 실제로 이 경기를 통해서 막판 이제 순위 뒤집히는 게 거의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치가 남은 시리즈를 다 잡아야지
1위를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는데 당장 얘네들이 내셔널리그 동부 지구에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지부에. 근데 필라델피아가 84승, 매츠가 76승으로 이제는 경기차가 8경기 차게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경기 지면은 사실상의 필라델피아는 그냥 디비전 시리즈 독직행 확정 봐야 되는 거고 매치에게 닦이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필라델피아는 오늘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서 잡으려고 할 것이다. 홈에서의 2점 누려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시드 그냥 확정 짓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필라델피아도 명분이 또 있는 게 내셔널리그에서 시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도 지금 2번 시드예요. 2번 시드. 근데 1번 시드를 따면 지금 미러키를 따야 돼요. 미러키가 89승을 달리고 있는데 어제 다 껴가지고 이제 90승 못 채웠죠. 그래서 최근에 6승 4패로 좀 페이스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만약에 미러키를 제낄 수 있으면은 컵스랑 디트로이트가 와카를 하고 이기는 팀이 올라오는 게 지금 미러키랑 붙게 돼 있는데 필라델피아는 지금 다저스랑 뉴욕 매츠랑 붙어서 이기는 팀이랑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1번 시드가 지금 훨씬 유리하거든요. 사실상. 그 선수 그냥 몸값만 따지더라도 맞죠? 매츠 다저스 누가 올라와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디트로이트 컵스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덜어지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그 시드까지도 목표를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은 위닝 미리 잡고 그 이상으로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정배승으로 보게 되는 경기일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어제 하루를 쉬었던 두 팀이고 워렌 대 마이즈가 나오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최근에 좀 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이 타격 추세 자체가 오늘 원정에서도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아마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지난 시리즈까지 치르고 이렇게 하면서 홈에서 경기를 또 한 성적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타격에 있어서 이 좀 그렇게 괜찮은 모습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만족스러운 성적은 절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타율 자체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디트로이트는 좀 시리즈 분위기를 많이 못 살렸던 추세를 나타냈었고 오늘 경기만 하더라도 이 디트로이트가 원정까지 양키스 스타디움까지 가버리면은 기세에서 눌릴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그 타격에서 지금 매도우스도 복귀를 하면서 뎁스도 좀 괜찮아졌고 그런 부분을 살려서 양키스와 장타 싸움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냐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되는 선수는 결국 이제 딩글러 그 다음에 그 라일리 그린, 글레이버 토레스, 하베르 바에즈, 뭐 스위니, 톨킨슨 이런 애들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타격을 꼬라박았어요. 그만큼 지금 타격 페이스가 조금 이제 올라오다가 하락선에 꺾인 상태에서 시리즈가 마무리돼 버리면서 오늘도 워렌이 아무리 좀 배팅볼을 던질 때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디트로이트가 시즌 성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있어도 최근 지표로 보면 좀 경쟁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캔자스 시티 클리블랜드는 제가 시즌 성적을 반영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최근 추세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디트로이트는 시즌 성적과 너무 상반되게 최근 추세가 좀 꺾여 있어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양키스가 칠 수 있는 수준을 떠나서 오늘 디트로이트도 결국 워렌이라면은 그냥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시즌 성적을 일단 조금 반영을 해보면 무득점 뭐 1, 2점 내고 질 경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8.5점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가기보다는 오버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예요. 양키스 타선에 있어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마이즈와의 상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저는 오늘도 최근에 활약상이 좀 올라오면서 타격이 많이 올라온 맥마운 그 다음에 웰즈 그 다음에 치조미 또 최근에 또 장타를 좀 때렸죠. 얘네들이 좀 주축을 잡아주고 꾸준하게 잘해주던 벨린저 그 다음에 저지가 좀 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에 그리샴도 지난 2주 동안에 5홈런을 때릴 만큼 장타를 장착하고 있는 최근 추세거든요. 그럼 홈런이 조금 뽀록성 홈런이 좀 더해지면은 양키스의 우세 속에서 오버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단 저는 배팅에는 추천드리지는 못할 경기일 것 같아요. 또 하루를 또 쉬기도 했고 또 컨디션이 좀 바뀔 수도 있고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또 올라올 수도 있으니 양키스 정배 구매하는 건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일단 보는 경기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토론토 대 휴스턴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같습니다. 일단 로테이션상으로는 셰인 비버가 나와야 돼요.
같아요. 셰인 비버가 나와야 되는데 TBD가 왜 걸렸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로토와이어의 기준에서도 셰인 비버가 발표가 나와 있는 경기인데 셰인 비버가 나온다면 토론토가 매우 유리해 보이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가르시아가 복귀하고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휴스턴의 타선에 대해서 제가 이미 텍사스전의 경기를 보면서 많이 아쉬움을 느꼈었던 상황이고요. 토론토는 셰인 비버가 7이닝을 던질 수 있는 선수예요. 불펜에서 불안감이 확실히 큰 팀이긴 합니다만 셰인 비버가 버티는 동안에 홈에서 토론토의 타선은 휴스턴의 마운드를 더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만큼 홈에서의 토론토의 타격 지표는 분명히 뛰어나고 오늘 경기에서도 마냥 게레로 주니어랑 보비셋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하위 타선이라든지 상위 타선에서 클레멘트, 스트로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머지 타자들 뭐 컬크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게 토론토의 타선이에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토론토의 타선의 기대값이 더 큰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셰인 비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비셰 뭐 타이 프란스도 요새는 상승선이고 스프링어도 다시 잘 치고 있고 뭐 스트로크 그다음에 클레멘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결국에 뭐 벌쇼라든지 바저 그 아니면은 뭐 나오면은 뭐 IKF 뭐 걔네들이 지금 올라오면은 그냥 대승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토론토에 타서는 지금 정말로 맹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에서 좀 더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토론토가 이길 것이라고 일단 보고 들어가는 경기인 건 맞는데 제가 선발 투수가 지금 뭐 그때 애틀랜타 경기도 스트라이더 나왔다가 이제 웬츠로 바꾸고 지금 토론토도 이제 가을 야구 데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셰인 비버에게 무리를 안 시키려고 한다면 이 경기 갑자기 로테이션 한번 거르게 해주고 또 다른 선발 투수 또 꺼낼 수도 있거든요. 뭐 롱리리프 던질 수 있는 게 지금 뭐 라우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야 피셔도 마찬가지고 리틀도 마찬가지고 2이닝 3이닝씩 쳐줄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토론토의 라인업의 그 로스터 안에는 존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운영이 될 거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추천을 만약 확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TBD가 걸려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또 헌터 그린 나오는 로테이션에서 안 나올 이유 없다 했다가 괜히 휴스턴 역배 걸린 거 물었다가 개 터져 버렸죠. 그거 결국에는 나중에는 휴스턴 정배로 프로토에서 바뀌었다가 아침에 헌터 그린 안 나오고 또 갑자기 고든 올렸다가 그때 또 닦여갖고 저도 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이제 저도 당했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그런 식으로 TBD 걸린 경기에 또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 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컵스 경기입니다. 어제 김하성도 이제 안타를 때려가지고 득점도 해주고 좀 좋은 모습 보였었고 애틀랜타가 경기를 이마나가 상대로 또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홀튼 대 스트라이더 저번에 로테이션을 걸렀던 스트라이더가 이제 이번 경기에 나오게 될 거고 홀튼은 좀 아쉽죠. 사실 이번 시즌에 정말로 굉장한 유망주들이 많아요. 미러키에도 콜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장 애틀랜타만 하더라도 발드윈 그 다음에 올해 내셔널리그엔 지금 당장 매우 유력한 루키 오브 더 이어 수상 후보가 닉 커츠 애틀레틱스에 그렇게 이미 너무 질비하다 보니까 홀튼이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도 루키 후보에서 굉장히 밀릴 만큼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근데도 정말 성적은 뛰어나죠. 후반기 들어서 특히 지금 실점 관리가 너무나도 뛰어나게 잘 되고 있고 뭐 3경기 무실점 피칭 뭐 20몇 이닝 무실점 경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번 시즌에 촉망받고 있는 컵스의 마운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홀튼의 호투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최근의 지표는 홀튼은 거의 언터처블이에요. 진짜로. 그만큼 좀 뛰어나고 결국 스트라이더를 상대로 컵스가 털릴 것이냐 안 털릴 것이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컵스의 입장에서도 지금 좀 타선이 조금 많이 아쉽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카일 터커의 출전 여부가 안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제 등 부상으로 이제 안 나왔는데 저 등 부상 맞나? 어디 부상인지 기억이 안 나네. 부상으로 아무튼 하루 라인업 빠졌어요. 근데 이게 돌아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도 카일 터커마저도 안 나오면은 이제 홀튼 꺼내고도 이기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죠. 이미 마무리 투수 팔렌시아가 15일 명단에 들어가면서 마무리 체제도 흔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컵스가. 그래서 적은 점수로 지켜서 이겨내는 것이 타선에 도움이 없으면은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점수 우리가 인슈런스 스코어라고 하죠. 영어로. 그 인슈런스 스코어를 낼 수 있는 타선의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경기 막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전혀 낯설지 않은 지금의
마운드의 상황이라든지 타선의 상황이 좀 컵스에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경기가 결국에 제 기준에서도 언더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애틀랜타도 지금 타선에서 머피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죠. 오스틴 라일리도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운 타선에서도 애틀랜타도 힘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그거를 다 생각을 하면은 오늘도 어쩔 수 없지만 네, 언더 게임을 예상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 대 템파베이입니다. 고메즈 대 오늘 선발 투수 친정팀으로 상대로 등판을 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우저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로토와이어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것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 애초에 이게 발매 자체가 하우저 선발로 예고가 되어 예정이 되어 있었을 때는 초기 발매가 템파베이 승 배당이 해외 기준으로 1.58 수준까지 떨어져서 발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발매되고 나서도 바로 변경이 되면서 요 경기도 템파베이 배당이 해외 기준에서 1.71 배당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만큼 일단 하우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경기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타선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고메즈 나오는 경기에 템파베이가 못 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템파베이가 투수를 누구를 꺼내는지가 중요한데 거기에서 만약 하우저가 안 나와버리면은 지금 화이트삭스 타선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게 화삭이 조금 최근에 쳤음에도 템파베이 타격 지표가 더 상회를 해요. 그렇다 보니 오늘 경기에서 템파베이가 조금 그래도 우세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언오버로 또 스태츠를 좀 꼬아보자면은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미러키입니다. 요것도 TBD가 걸려있어요. 미러키는 패트릭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지금 일단 로토와이어 기준에서는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가 진짜 오늘 좀 이제 좀 도박 경기가 될 수가 있는 게 라이터 같은 경우에도 재고난조가 있다 보니까 원래 이닝 수가 길지 않은 선수입니다. 5이닝을 던지면 그날 진짜 잘하는 날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재고가 안 되고 볼넷으로 위기가 나오고 로테이션 한 바퀴 돌고 나서 투구수 59가 넘어간 순간부터 재고 흔들려가지고 계속 주자 쌍코 5회 못 마무리하고 5회 강판 아니면 4회 끝나고 강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이터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이번 시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위는 워낙 뛰어납니다. 100마일도 던질 수 있고 그냥 쑥 던져도 98마일까지 꼽다 보니까 오늘도 아마 시간 되시는 분은 이 경기를 보면 특히 텍사스 홈구장 카메라 앵글이요. 굉장히 공을 빠르게 보이게 하는 앵글입니다. 각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공 보시면은 공이 좀 이렇게 점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선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눈에 여러분들에게만 보이면서 라이터의 공을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공 좋은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앵글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라이터도 만약에 초반에 좀 이제 또 돔구장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도 빡빡 꼽히고 하면은 이제 타자들을 좀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아마 가질 수 있는 그런 홈에서 이점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러키의 타선이 어제는 그렇게 침묵하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사실 주루 플레이가 많이 아쉬웠었죠. 2루에서 계속 뒤졌죠. 그러면서 플레릭이 그렇게 활약했던 것도 아쉬웠었고 미러키가 좀 꼬였던 경기를 했던 건데 저는 텍사스를 상대로 또다시 그런 안 좋은 타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옐리치도 어제 부상에서 돌아왔고 그러면 지금 타선에서 미러키도 빠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에서는 미러키도 타선에서 좀 응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도 표에도 이미 미러키 승을 써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가 해외 기준으로 미러키에게 지금 오늘 미러키에게 잠깐만 제가 반대로 쓴 것 같은데 제가 미러키 승을 써놨는데 해외 기준 지금 미러키에게 구매된 구매 자본이 79%입니다. 지금 프로토 기준으로 텍사스에게 역배가 잡혔는데 미러키가 해외에서 지금 텍사스랑 동배거든요. 1.9일 배당 발매가 됐는데 구매 자금 자체는 미러키에게 79%가 구매가 됐을 만큼 많은 돈이 지금 미러키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저도 이걸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애매한 게 제가 뭐 이거를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이것도 1.9일 배당 초기 발매됐었고 국내 텍사스
배당 1.717에다가 미러키 1.71이면 미러키 정배 기준에서는 0.2배당의 배당 삭감이 생긴 경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텍사스 또 잡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전력상으로 따지고 보면 패트릭이 나온다고 한들 이거는 라이터가 흔들리면서 볼넷으로 기회를 내줬을 때 미러키가 그거를 해소하면서 미러키가 좀 이겨야 되는 경기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에인절스 대 미네소타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오버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경기인데 실제로 오늘 경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튜스가 최근에 구위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시즌 끝날 때 되니까 이제 몸이 좀 풀렸는가 처음에 메이저리그 다시 이제 선발 라인업 들어왔을 때보다 구속도 한 1.5마일 이상 좀 올라간 것 같고 최근에 좀 묵직하게 공을 좀 때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어제 좀 주목을 해야 됐던 거는 결국 미네소타의 타선이죠. 이 미네소타의 타선이 그렇게 터져버리는 경기를 해버리면 LA 엔젤스도 지금 최근에 부진하죠. 지금 원래 잘해줘야 됐던 진짜 한창 LA 엔젤스가 빠따로 이름 날렸을 때가 이제 랭이포 워드 그다음 네토 트라웃 그다음 몽카다 얘네들 전부 다 지금 홈런 쇼를 했었던 아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LA 엔젤스의 진짜 전성기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LA 엔젤스가 9월달 들어가지고 타격이 많이 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LA 엔젤스의 타격에 기대를 할 수가 없다면 홈런은 칠 수 있어요. 홈런은 오늘도 매튜스를 상대로 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LA 엔젤스가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장타가 없었다 보니까 득점 효율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타를 때릴 수 있다면은 어제보다는 점수가 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튜스도 실제로 장타를 맞을 수 있는 그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로이스 루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제 그렇게 멀티 홈런을 때리는 로이스 루이스 그다음에 어제 또 장타를 또 때려줬었던 그 월너였죠. 월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준 타자들이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심지어 이 벅스턴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리드오프로 벅스턴이 안 나온데도 저 정도로 경기를 해버리면 지금 LA 엔젤스가 이거를 비비기에는 쉽지가 않다. 왜? 애초에 오아페도 없고 오베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조아델도 지금 빠져 있죠. 그 다음에 샤뉴엘도 지금 LA 엔젤스의 라인업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타선에서 이탈 수준을 따지고 보면 LA 엔젤스가 지금 미네소타에게 비비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벅스턴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 이탈은 아니고요. 저 무릎 부상으로 어제 무릎 통증 때문에 어제 하루 빠졌는데 오늘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워낙 또 리드오프로 나와가지고 마틴이 잘해줬다 보니까 오늘까지 또 쉬게 할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둬야 되는 경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미네소타가 오늘 또 할만한 경기를 할만하다고 저는 보는 경기이고 아마 정배 받은 이유를 오늘도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요거는 미네소타 승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신시내티입니다. 어제도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언더를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는데 연장 승부 끝에 이제 희생 플라이로 4대 3으로 또 샌디에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샌디에고의 타선도 지금 저렇게 쳐갖고는 사실 안 되죠.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리텔이 절대 만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부터 불펜에서 선발 전향되고 나서 제 역할을 했던 선수였었고 오늘까지도 기대되는 부분은 분명히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필승조급 자원들 서로가 다 꺼내면서 좀 총력전을 했던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었고 지금 마이클 킹이 오늘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분석하면서도 마이클 킹이 지금 오늘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량 자체가 과연 선발 투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보스턴전에 얘가 부상 복귀를 했죠. 5월 달에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9월에 이제 복귀를 한 건데 2이닝 던지고 공략 당하면서 아쉽게 조기 강판을 당하고 말았었던 이 킹이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어제 헤이즈 치는 것도 보셨죠? 헤이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신시내티 타자도 꾸준히 잘해주고 있는 타자들이 결국 이제 프리들 그 다음에 엘리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오스틴 헤이즈 말고 지금 최근에는 키브라이언 헤이즈 또 잘 치고 있고
맥레인도 어제 삼진을 좀 많이 쳐먹긴 했지만 최근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 타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서 마이클 킹의 아쉬운 피칭을 생각한다면 샌디에고 정배당의 근거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킹이 보여줬던 시즌 평년 지표를 따지고 보면 5이닝 정도에서 그때 경기도 볼질이 좀 커맨드가 안 돼가지고 투구수가 2이닝 만에 69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75구, 89까지도 던질 수 있는 컨디션은 될 것 같거든요, 킹이. 그래서 5이닝을 버텨줄 수 있다면 오늘까지도 양 팀의 경기는 8.5점의 기준점이 잡혔지만 오늘도 언더 게임으로 어제보다 기준점이 1점 높음에도 점수는 비등하게 좀 점수가 많이 안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클러치 승부가 될수록 불펜의 투입은 서로가 좀 강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양 팀의 타격 지표를 따졌을 때 오늘도 점수는 뭐 선발 싸움에서도 한 3, 4점 나면 많이 나는 경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언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시애틀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어제도 저 시애틀이 세인트루이스에게 먼저 이제 닦이는 그림이 돼서 저도 좀 쫄았었어요. 시애틀 승을 또 봤던 날이었었고, 근데 이제 좀 반전이었던 게 그거였죠. 결국 이제 브럴슨의 부상 복귀. 지금 제가 어제 분석하면서도 세인트루이스가 7회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아레나도 도노반 브럴슨 3명 다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상자 명단에 있었던 브럴슨이 갑자기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브럴슨의 전력을 또 평가를 하게 된다면 브럴슨은 확실히 강한 타자입니다. 지금 원래 브럴슨, 도노반, 에레라 얘네 3명 가지고 야구했던 게 이제 세인트루이스이고 좀 전기 잘 풀린 날에는 윈이랑 스캇이 발야구까지 해주면서 치고 나가서 좋은 경기 해주고 뭐 아니면은 뭐 파에스 푸조라든지 뭐 그런 애들 포수에서 좀 장타 나가지고 점수를 좀 내고 그런 게 세인트루이스였는데 지금 걔네들 중에 걔네들 아레나도 도노반 브럴슨이 빠지면서 타격이 약하다 했던 부분이 브럴슨이 조금 상쇄시켜줄 수 있게 된 것은 호재다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리브레토어 대 컵이 나오는 경기에서 좌투수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좌투수가 나오면은 시애틀의 핸디승을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애틀의 핸디승을 보기 위해서는 조시네일러, 플랑코, 수아레즈 얘네들도 쳐야 되는데 결국 좌투수가 나왔을 때 특히나 수아레즈가 너무나도 삽질을 하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못 쳤는데 좌투수가 나왔을 때 또 과연 칠 수 있을까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좌투 상대 성적이 분명히 시애틀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분명히 시즌 성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그게 상쇄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리브레토가 조금 스스로 좀 무너지는 경기를 하더라도 시애틀의 잔루가 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단 이제 커비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4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이게 커비의 세부 지표를 보면은 4점대 투수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커비의 시즌 성적이 지금 이렇게 8승 7패 4.47이라는 성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 새끼 평범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4.47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투수와 커비의 성적을 보면은 그 수준 차가 좀 납니다. 지금 저번 경기에서 커비가 템파베이한테 개 털려버리면서 홈런 없이 무려 2이닝 만에 안타만 10개 쳐맞으면서 8실점하고 강판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ERA가 WHIP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전경기까지 WHIP가 1.16밖에 안 된 선수였어요. 3.9의 ERA에. 근데 이제 그 경기 털리면서 4.47의 ERA가 되고 WHIP도 1.23까지 좀 올라갔는데 그 경기 같은 경기를 또 지금 오늘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이렇게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여전히 커비의 성적은 3점 초반대 ERA를 보여줄 수 있는 뭐 2점 후반대, 3점 초반대를 보여줄 수 있는 ERA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부 지표, 피장타율, 그 다음에 WHIP, 출루 허용률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커비는 고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늘도 시애틀이 이기는 것을 좀 상정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좌투수가 나오기 때문에 중심 타선에서 시애틀의 타선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해야 되고 그 체제에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핸디캡까지 고려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만족하시는 게 좀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승 정도로 만족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애틀도 어제 또 불펜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브래시, 바자르드, 무노즈 얘네 3명이 홈에서 ERA가 셋이 합쳐가지고 2점 초반대예요. 그만큼
홈에서만큼은 좀 극강의 불펜 필승조 3인막인데 얘네들이 모두 나왔던 경기이고 오늘 나올 불펜들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코아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레규미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좀 불펜들인데 걔네들의 성적이 조금 안 받쳐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클러치 승부가 되어버리면 얘들이 연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보니 실점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필승조 다시 연투시키고 좀 이렇게 하게 될 것도 경우의 수를 따지고 보면 오늘은 일반승 정도로 만족하는 것을 좀 권장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이제 애리조나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정우의 홈런과 함께 또 샌프란시스코가 대승을 또 거두게 되었는데 이정우가 지금 불타고 있죠. 지금 하위 타선으로 내려가면서 타격에 좀 심리적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정우가 지금 9월달에 타격을 하면서 9월달 타율이 5할 2푼 1리입니다. 8월달도 거의 정경기 출장을 해가지고 100타석 소화하면서 3할로 경기를 딱 마무리를 했거든요. 5월 달에 지금 그 세인트루이스와 3차전 한 경기 4타수 무안타 친 거 빼고 정경기 안타 기록하면서 지금 타격감을 완전히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9월 성적만 23타수 23타수 12안타 5할 2푼 1리 슬러그도 0.739까지 기록될 만큼 진짜 미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이 타선에서 그렇게 기회를 살려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로비레이가 나오는 경기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예상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 이 경기 자체를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함정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구리엘 주니어가 그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애리조나가 그것 때문에 타선이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만 실제 애리조나가 최근에 보여줬던 좌투 상대 타율을 보면요. 케텔 마르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타 타자들의 활약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 단기적으로 볼 때 3주 정도로 이제 우리가 표본을 조금 추려가지고 보면 이 페르도모가 31타수 11안타 3홈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투수에게 3할 5푼 5리에 맹타를 하고 있고 코빈 캐롤도 홈런 1개 포함 이제 30타수 7안타로 2할 3푼 3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OPS 0.72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케텔 마르테도 22타수 8안타 3할 6푼 4리에 OPS 1.1199가 기록이 되고 있고 알렉산더도 OPS 1이 넘고요. 그 다음에 구리엘 주니어가 3할 7푼 5리 치고 있었는데 없어진 게 많이 아쉽죠. 바르가스랑 같이.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모레노가 상위 타선에서 또 해주고 있고 모레노도 16타수 5안타 3할 1푼 3리 수준에서 맹타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나오면은 맥켄이라든지 걔네들도 좌투 상대 공략이 분명히 되는 타자들이고 결국 로비레이가 보여주는 강점이 투수 개인적인 스토프를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네임밸류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좌투 어떻게 보면은 일반화죠. 일반화 시켜서 그냥 좌투 상대 성적만 따지고 봤을 때 애리조나가 못 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좌투 상대 공략이 되고 있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그저 그냥 이거 벌렌더래. 이 로비레이만 믿고 샌프란시스코 승으로 몰고 가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면 오버까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로비레이가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그 악소리 지르면서 그런 지르는 특유의 그 투구에서 여전히 패기는 느껴지고 있고 성적 자체가 좀 받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비레이가 호투를 조금 그래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기는 샌프란시스코 승도 고려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다음 제가 추천 못 드리는 이유가 로비레이도 최근 3경기 좀 많이 말아 먹었습니다. 실제로 8월달이라서 페이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좀 뭔가 사인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제구에서부터 그다음 피안타율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승 오버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현명하게 좀 갈라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왜 7.5점이 주어졌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이게 8.5였으면 저는 과감하게 오버를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7.5를 줬다라는 건 로비레이 호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도 좀 말을 같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보스턴입니다. 어제 이 경기를 이제 언더 보기를 했었죠. 언더 보면서도 저는 애틀레틱스 2.프랭까지도 봤던 경기였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뭐 타격감이 저번에 또 자투 상대로 또 포문을 또 열었었던 트레버 스토리를 시작으로, 트레버 스토리가 홈런을 때려서 또 포문을 열었었고, 거기에 또 장타쇼가 되면서 지금 로만 안토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스턴도 부상으로 타선에서 좀 이탈이 있어가지고 점수가 잘 날 수가 없거든요. 아브레이유 그 다음에 안토니 둘이 이탈해가지고 타선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고 여러모로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보스턴이 또 타격에서 투타에서 그냥 완전히 씹어 먹었던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더스틴 메이 대 이제 스프링스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좌투수를 상대로 꽤나 보스턴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때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그 좌투 상대 성적을 좀 보면은 괜찮아요. 성적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제가 좌투 상대로 그때 언더를 까버렸었죠. 당시에 선발 투수가 이제 베오 대좀 메식 나왔었던 클리블랜드와 보스턴 경기에서 제가 언더 물었다가 뒤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원래라면은 이 브래그먼을 제외하고 나머지 타자들의 좌투 상대 성적이 분명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보스턴의 타격이 터지면서 보스턴이 좌투 상대로도 공략을 해서 점수를 일부 내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스프링스 시즌 성적을 보면은 좀 잘 던져줘야 된다라고 보게 되고, 상성으로 보더라도 시즌 초반에 좌투 상대로 강점을 보였었던 로미 곤잘레스도 최근에는 좀 안 좋다 보니까 보스턴도 대량 득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먼저는 했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조금 찾아보면 이게 보스턴 입장에서도 결국 이게 10.5점의 기준점이 잡힌 게 더스틴 메이도 털릴 거는 일단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로미 곤잘레스 그렇게 떨어졌던 지표를 최근에 또 다시 끌어올리는 상승선이 나타났고, 트레버 스토리가 좌투 상대로 개삽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레버 스토리가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듀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제 또 잘 쳤었던 나바에즈, 그다음에 랩 스나이더, 원래 잘했던 브래그먼, 로만 안토니 부상으로 빠졌지만 아쉽지만 거기에 로미 곤잘레스 타격되고 있고 듀란 타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 타격되고 있으면 오늘도 스프링스도 공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스프링스가 조기강판 되면 될수록 불펜에서 약한 부분은 애틀레틱스의 아킬레스건을 더 찢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 상황에서는 10.5 기준점에서 오버게임이 오늘은 돼야 되지 않나. 어제처럼 애틀레틱스가 무득점 경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5점 기준점 납득하면서도 네, 애틀레틱스의 오버로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LA 다저스 대 콜로라도입니다. 어제 이제 이거 덕분에 하나 먹었죠. 어제도 제가 새 조합을 실제로 구매를 했고 표 구매하신 분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한두 구매 다 써가지고 배트맨 구매를 했었고, 요 경기 이제 언더랑 그 다음에 하나 저 걸었던 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언오버로 두 개 걸어가지고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오버랑 다저스 언더랑 이렇게 구매해서 먹었었습니다. 다저스가 이게 타선이 최근에 안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뭐 노히트 상황에서 점수가 하나 났었죠. 어제 글래스노우의 노히트 상황을 이제 7이닝인가 6이닝까지 노히트를 하고 콜로라도가 1점을 내긴 했습니다만 다저스에 결국 동점을 허용한 상황에서 결국 무키 배츠의 활약 속에 또 다저스가 리드를 잡아서 일단 이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콜로라도가 저는 좀 판단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콜로라도가 마르케즈를 계속 선발로 일단은 쓰고는 있는데 워낙 팀 내 상징적인 선수이고 뭐 임팩트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성적 자체가 마르케즈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마르케즈를 차라리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불펜으로 좀 내려주고 차라리 센자텔라를 선발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센자텔라가 불펜으로 갖고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선발에 구위 자체도 100마일, 99마일 가까이 던질 수 있는 선수이고 좀 잘해, 롱릴리프로 쓸 바에는 차라리 선발로 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만,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마르케즈 나오면 다저스 승으로 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그만큼 마르케즈의 슬라이더가 이제 영향력을 보이기에는 다저스의 이 타자들의 눈에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쉔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가 결국 중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콜로라도 바타를 절대 무시하지 않거든요. 모니악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에 프리먼, 여기 프레디 프리먼 말고 여기 프리먼 군만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니아, 그다음에 토바, 그다음에
뭐 아르시아 뭐 전부 다 잘 칩니다. 장타력도 분명히 있고 쉔이 그냥 이거를 그냥 다저스의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강한 투수라고 보기에는 그거는 좀 색안경 낀 전력 평가고 객관적으로 쳐다봤을 때 공략을 당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9.5주면 기준점은 납득이 됩니다. 오버 게임이 날 것을 각오를 해야 될 오늘 경기가 될 것 같고 그 와중에는 그래도 결국 다저스의 승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거는 다저스의 타격 지표 시즌 지표로 보면 당연히 높긴 한데 최근에 마르케즈의 성적 자체가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던 것도 아니고 오늘 경기에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버티는 것은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전체 프리뷰 끝난 것 같고 일단 유튜브용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고 라이브는 바로 축구 조금 마무리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